열정을 쫓아라 라는 조언은 위험하다. 잘 풀리는 일에 열정적이기는 쉽다.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대부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열정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다. 성공이 열정을 만든다. 그러니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라. 고민을 보내달라는 지난 영상 이후 비슷한 사연 2개가 저에게 왔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제 장점도 모르겠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사연에 다음과 같이 답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보다 중요한 건 시작점을 정하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열정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책 열정의 배신은 이를 열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이 있는 건 좋은 시작점이지만 열정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열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마법 같은 딱 맞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을 찾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환상을 심어줘요. 열정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열정은 금방 식기 때문에 위험해요. 어떤 분야에서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일을 해보니 지겨운 것도 많고 실력도 금방 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죠. 물론 세상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키워온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력까지 특출나 계속 열정을 이어간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없거나 열정을 가진다 해도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는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스코 애덤스는 더 시스템, 예전 제목으로는 열정은 쓰레기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풀리는 일에 열정적이기는 쉽다. 나는 벤처 사업을 수십 가지 해봤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흥분했다. 그런 상태를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풀리지 않았고 실패할 때마다 나의 열정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나의 열정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다. 성공이 열정을 이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즐겨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못하는 일은 즐기지 않는다. 열정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을 때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열정에 대해 꽤나 냉정한 의견이죠.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다음 3가지가 충족될 때 직업에서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율성, 능숙성, 관계성.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능숙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자율성도 떨어집니다. 신입사원일 때, 사수가 있을 때, 스승 밑에서 배울 때는 내 일을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죠. 그렇기에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반면 일을 잘하고 나서는 자율성도 높아지고 능숙성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 맺기도 쉽고 동기부여가 잘 돼서 내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죠. 즉, 열정은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로망과 같은 불타는 열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열정은 능숙해지고 자율성을 갖고 나서 생기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열정이 있어야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의 실력을 쌓고 싶은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조금씩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분야라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야라면 시작점으로 삼기 충분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열정의 배신이 말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라. 어떻게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칼 뉴포트는 이에 대한 답으로 의도적인 연습을 제시합니다. 지금 수준보다 살짝 높은 과제, 고도로 집중한 상태, 반복과 피드백에 있는 연습이죠. 이건 책그림에서 당신은 왜 당신의 일에서 최고가 아닌가 라는 영상으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중에는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책 다크호스의 다음 부분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숲에서 송로버섯을 잘 찾아내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시계를 안 보고 1분을 정확히 맞히는 재능이 있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극히 힘들다. 확실히 알아볼 방법은 딱 하나, 직접 해보는 것 뿐이다. 장점을 알아보려면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매력적인 분야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라면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야를 잘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1년 사이에 꽤 성장해 있을 것이고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 시간이 아깝진 않을 거예요. 장점은 해봐야 안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내 장점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단점이라 생각했던 걸 장점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몰랐던 장점을 말해줄 거예요. 자,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에 저절로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해봅시다. 만약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뛰어들어야 장점을 알 수 있는 거라면 어디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책그림 상담소의 오늘의 처방은 열정의 배신과 더 시스템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책그림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